화려한 호텔 결혼식장, 아름다운 신랑 신부, 그리고 수수한 회색 한복을 입은 한 여인. 그녀는 신랑의 어머니, 박미영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혼식의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가난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동창들의 멸시와 조롱, 아들의 오해에, 그리고 뜻밖의 맥주 세례까지. 그녀는 왜 이토록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나타난 4명의 장성들은 그녀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그 순간 박미영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납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박미영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채널 반전이 인생이다를 구독하고 숨막히는 스토리를 함께 경험해보세요. 화려한 불빛, 외로운 모습, 호텔 그랜드 블랑. 이름 그대로 눈부시게 하얀 대리석 바닥이 샹들리에 불빛을 반사하며 찬란하게 빛났다. 천장 높이 매달린 수백 개의 크리스탈 조각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호텔 전체를 꿈결 같은 분위기로 감싸고 있었다. 오늘은 박미영의 외아들 최준혜 역의 결혼식 날이었다. 화려한 꽃 장식과 우아한 테이블 세팅, 그리고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로 미영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차림은 주변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지극히 수수했다. 은은한 광택이 도는 회색빛 한복은 값비싼 비단이 아닌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낡은 명주였다. 곱게 빗어넘긴 머리에는 어떤 장식도 없었고 손에는 작은 검은색 핸드백 하나만 들려 있었다. 마치 화려한 무대 뒤편,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처럼 미영은 조용히 아들의 행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 여기서 뭐 하세요? 사진 찍어야죠. 준혁이 다가와 미영의 팔을 끌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릿함이 섞여 있었다. 미영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잘생기고 당당한 모습. 그러나 그 눈빛 속 어딘가에는 숨길 수 없는 불편함이 어려 있었다. 미영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결혼식장 한쪽 구석에서는 미영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야, 저게 최준혁 엄마 맞아? 세상에 아직도 저 한복 입고 다니네. 그러게 말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가난뱅이 티를 어떻게 벗어나겠어. 그들의 웃음소리가 미영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미영은 애써 표정을 감추었다. 오늘은 준혁의 날이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참아내야만 했다. 미영의 눈앞에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비가 새는 판잣집, 늘 배고팠던 어린 시절, 그리고 동창들의 따스함이 아닌 멸시와 조롱. 야, 박미영, 너 또 학교에 꽁보리밥 도시락 싸왔냐? 냄새 때문에 못 앉아 있겠네. 교실 한가운데서 도시락을 쏟았던 날의 치욕, 구멍, 난 양말을 감추기 위해 발을 숨겼던 날의 서름. 그 모든 기억들이 미영의 가슴을 짓눌렀다. 어머니, 제발 오늘만큼은 좀... 준혁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미영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미영은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전 준혁의 대학교 졸업식 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낡은 정장을 입고 나타난 미영을 보고 준혁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발. 그때 준혁의 눈빛은 미영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결혼식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소리. 그 모든 것이 미영에게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사이로 미영은 홀로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때 준혁의 친구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미영에게 다가왔다. 어이 아줌마, 준혁이 어머니 되시는 거죠? 아들이 잘나서 출세했으니 좋으시겠어요? 그는 비꼬는 투로 말하며 미영에게 맥주잔을 쏟아부었다. 차가운 맥주가 미영의 얼굴과 옷을 적셨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미영에게 집중되었다. 수치심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미영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순간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단순히 맥주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 왔던 서름과 고통, 그리고 아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눈물이었다. 반전의 서막숨 막히는 침묵이 결혼식장을 감쌌다. 미영은 차가운 맥주가 흘러내리는 얼굴을 손등으로 훔치며 떨리는 숨을 골랐다. 주변의 시선이 따은 이들처럼 온몸을 찌르는 듯했다. 차라리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바닥만 응시하던 미영의 시야에 검은 구두 4켤레가 들어왔다. 고개를 천천히 들자 늠름한 모습의 장성 4명이 미영의 앞에 서 있었다. 각 군을 대표하는 참모총장들과 해병대 사령관이었다. 위험 있는 제복 차림의 그들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다. 육군 참모총장, 강철 같은 눈빛을 가진 백호준 장군은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날카로운 눈매와 냉철한 분위기의 해군 참모총장 이현우 장군이 서 있었다. 공군 참모총장 김민석 장군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강인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병대 사령관 최진혁 장군은 굳게 담은 입술과 형형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가 압도적이었다. 순간 4명의 장성이 동시에 거임팩하블한 경례를 하며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결혼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령관님!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다. 사령관? 방금 전까지 미영을 비웃던 동창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준혁 역시 충격에 휩싸인 채 미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박미영, 네가 사령관? 동창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회한이 뒤섞여 복잡 미묘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겠느냐?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채 미영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미영을 무시하고 비웃던 그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들의 과거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후회와 공포로 마음을 짓눌렀다. 미영은 과거 4명의 장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훈련소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던 시절, 백호준 장군은 미영의 끈기와 리더십을 알아보고 그녀를 격려했다. 이현우 장군은 전략 전술 훈련에서 미영의 뛰어난 분석력과 판단력에 감탄했고, 김민석 장군은 미영의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최진혁 장군은 미영과 함께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며 그녀의 용맹함과 전우애에 감동했다. 그들은 미영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했으며 그녀를 진정한 전우로 생각했다. 미영은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업적을 세웠다. 위험한 작전에서 솔선수범하여 부대원들을 구출했고 탁월한 전략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했다. 그녀의 용기와 리더십은 많은 병사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녀는 존경받는 지휘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미영은 그 모든 영광을 혼자 누릴 수 없었다. 아들 준혁에게는 항상 부재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준혁은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원망과 오해를 키워갔고 그 감정은 미영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준혁은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된 후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어머니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장군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어머니를 오해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원망스러웠다. 준혁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미영의 며느리, 수지는 처음 미영을 만났을 때 평범하고 소박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수지는 미영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미영의 강인함과 희생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수지는 앞으로 미영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맥주 세례 사건은 결혼식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모든 시선이 미영에게 집중되었고 그녀의 과거는 밝혀지기 시작했다. 미영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반전의 서막 숨 막히는 침묵이 결혼식장을 감쌌다. 미영은 차가운 맥주가 흘러내리는 얼굴을 손등으로 훔치며 떨리는 숨을 골랐다. 주변의 시선이 따은 이들처럼 온몸을 찌르는 듯했다. 차라리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바닥만 응시하던 미영의 시야에 검은 구두 4켤레가 들어왔다. 고개를 천천히 들자 늠름한 모습의 장성 4명이 미영의 앞에 서 있었다. 각 군을 대표하는 참모총장들과 해병대 사령관이었다. 위험 있는 제복 차림의 그들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다. 육군 참모총장, 강철 같은 눈빛을 가진 백호준 장군은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날카로운 눈매와 냉철한 분위기의 해군 참모총장, 이현우 장군이 서 있었다. 공군 참모총장, 김민석 장군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강인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병대 사령관 최진혁 장군은 굳게 담은 입술과 형형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가 압도적이었다. 순간 4명의 장성이 동시에 거임팩하블한 경례를 하며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결혼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령관님!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다. 사령관? 방금 전까지 미영을 비웃던 동창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준혁 역시 충격에 휩싸인 채 미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박미영, 네가 사령관? 동창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회한이 뒤섞여 복잡 미묘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겠느냐?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채 미영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미영을 무시하고 비웃던 그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들의 과거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후회와 공포로 마음을 짓눌렀다. 미영은 과거 4명의 장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훈련소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던 시절, 백호준 장군은 미영의 끈기와 리더십을 알아보고 그녀를 격려했다. 이현우 장군은 전략 전술 훈련에서 미영의 뛰어난 분석력과 판단력에 감탄했고, 김민석 장군은 미영의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최진혁 장군은 미영과 함께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며 그녀의 용맹함과 전우애에 감동했다. 그들은 미영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했으며 그녀를 진정한 전우로 생각했다. 미영은 군생활 동안 수많은 업적을 세웠다. 위험한 작전에서 솔선수범하여 부대원들을 구출했고 탁월한 전략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했다. 그녀의 용기와 리더십은 많은 병사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녀는 존경받는 지휘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미영은 그 모든 영광을 혼자 누릴 수 없었다. 아들 준혁에게는 항상 부재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준혁은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원망과 오해를 키워갔고 그 감정은 미영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준혁은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된 후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어머니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장군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어머니를 오해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원망스러웠다. 준혁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미영의 며느리, 수지는 처음 미영을 만났을 때 평범하고 소박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수지는 미영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미영의 강인함과 희생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수지는 앞으로 미영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맥주 세례 사건은 결혼식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모든 시선이 미영에게 집중되었고 그녀의 과거는 밝혀지기 시작했다. 미영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사랑의 바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맥주는 이미 말라붙었지만 그 얼룩은 마치 미영의 마음속 상처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준혁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영은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준혁아, 이제야 내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구나. 미영은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가난과 전쟁의 참혹함, 해병대 입대 후 겪었던 차별과 편견, 베트남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어난 전우애, 그리고 남편 영호와의 만남과 이별까지. 미영은 그동안 아들에게 숨겨왔던 자신의 삶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준혁아, 엄마는 내게 부끄러운 어머니가 아니었단다. 엄마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고 너를 사랑하는 어머니였어.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어렸을 때 엄마는 너를 두고 전쟁터에 나가야 했고 훈련 때문에 너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지. 그래서 네가 엄마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한단다. 미영은 준혁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늘 바쁜 엄마 때문에 혼자 남겨져야 했던 준혁. 친구들처럼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받지 못해 외로워했던 준혁. 미영은 그런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준혁아,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전쟁터에서도, 훈련 중에도 엄마는 항상 네 생각을 했어. 네가 건강하게 자라주길, 행복하게 살아가길 엄마는 늘 기도했단다. 준혁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어머니의 숨겨진 희생과 사랑을 얼마나 몰랐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준혁은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미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준혁아.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내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탓이지. 미영은 아들을 품에 안았다.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진심으로 화해했다. 수지는 조용히 미영에게 다가와 사과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잘 몰랐습니다. 미영은 수진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 수진아.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되는 거잖니. 미영은 수진을 따뜻하게 품에 안았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수진은 미영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미영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어머니로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졌다. 시간은 흘러 미영의 저녁식 날이 다가왔다. 수많은 장병들이 미영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례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영은 마지막으로 장병들에게 인사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군복을 벗지만 제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미영은 전역 후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동안 군 생활에만 익숙했던 미영에게 사회생활은 낯설고 어려웠다.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뜨개질과 같은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며 조금씩 사회에 적응해 나갔다. 미영은 전역 후에도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다. 미영은 전역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했다. 그녀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미영은 자신의 삶을 통해 희생과 사랑,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미영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행복의 뜨개질, 사랑의 꽃망울. 저녁 후 미영의 삶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행복으로 채워져 갔다. 아침이면 손녀 서연이의 제잘거리는 목소리에 눈을 뜨고 따뜻한 아침 햇살 아래서 함께 아침을 먹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였다. 할머니, 오늘은 공원에 가요. 서연이는 미영의 손을 잡고 졸랐다. 미영은 서연이의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서연이가 원한다면 할머니가 어디든 데려가 줄게. 미영은 서연이와 함께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알록달록한 과일과 채소, 싱싱한 생선,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은 미영에게 활력을 주었다. 할머니, 저 딸기 사주세요. 서연이가 빨갛게 익은 딸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우리 서연이 딸기 좋아하지? 많이 사줄게. 미영은 서연이에게 딸기를 한 바구니 사주고 싱싱한 채소와 생선도 샀다. 시장 상인들은 미영을 친근하게 맞이했다. 사령관님,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은 뭐가 필요하세요? 아이고, 서연이 많이 컸네. 할머니 닮아서 아주 예쁘구나. 미영은 그들의 따뜻한 인사에 마음이 훈훈해졌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 정겨운 웃음소리는 미영에게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선사했다. 미영은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솜씨가 늘었다. 알록달록한 실을 엮어 따뜻한 목도리와 장갑을 만들고 서연이에게 예쁜 인형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할머니, 이 인형 너무 예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에요. 서연이의 칭찬에 미영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뜨개질은 미영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고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미영은 뜨개질을 하면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한 땀 한 땀 참 정성을 다해 뜨개질을 하는 동안 미영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차올랐다. 남편 영호의 기일이 다가오자 미영은 준혁의 가족과 함께 현충원을 찾았다. 미영은 영호의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혁이도 잘 지내고 있고 예쁜 손녀도 생겼어요. 당신이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고 당신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갈 거예요. 미영은 영호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영호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눈물이었다. 준혁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우리가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영은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현충원 방문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미영은 준혁의 가족과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푸른 잔디밭 위에서 서연이는 신나게 뛰어놀았고 준혁과 수지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야. 내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 미영은 따뜻한 햇살 아래서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공원에는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알록달록한 꽃들은 마치 미영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때 오랫동안 미영을 짝사랑해 온 선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우는 미영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후 그녀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미영가, 내 마음을 받아줄래? 선우는 용기를 내어 미영에게 고백했다. 미영은 잠시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선우씨.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미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꽃망울이 피어나는 순간의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눈물의 바다는 마르고 사랑의 강이 흐르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미영은 선우와 함께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했다. 미영의 삶은 희생과 사랑, 그리고 용서와 화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동적인 삶의 마무리를 보여주었다. 미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선사한다.